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석입니다. 요즘 금리에 민감하신 분들 많으시죠? 부동산 투자, 대출을 받으셨거나 주식 투자한 분도 마찬가지고요. 금리가 좀 인하돼야 되겠다. 올해 2번, 3번쯤 인하할 것 같다. 미국 기준금리가 좀 내려올 것 같다. 라는 시각에서 상반기는 힘들 거고 하반기에 한두 번 정도 할까? 아니면 올해는 못 할까? 올해는 금리 인하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까지도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다는 얘기기도 할 텐데요.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금리 8%. 사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최대 은행이죠.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지난 4월 8일 JP모건 체이스의 회장의 CEO 연례 주주 서한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6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이 내용 속에 회사 실적도 나오고 경영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금리에 대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금리가 한 8%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상황이 계속,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벌써 2년 넘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어서 이것도 벌써 꽤 지났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 거기다가 최근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의 관계, 이 두 나라가 아직 적대적 관계는 아주 오래됐죠. 수십 년 전부터였죠. 이게 전쟁 상황까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촉발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고, 이런 지정학적 위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데, 흥미롭게도 지금 전쟁과 연결된 나라들이 석유하고도 연결되죠. 사실 러시아 석유하면 따라주는 나라죠. 또 이란 마찬가지. 이 중동하고 러시아 쪽에서의 전쟁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고유가, 이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쟁이 안 났으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떨지 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지켜는 봐야 될 텐데, JP모건 체이스의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주주연례 사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지금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위험한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증폭되고 전쟁이 가시화된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미국이 2조 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죠. 이 재정 적자 상태, 또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 심화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미국 금리, 현재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이 범위인데, 이거 내리기는커녕 최대 8%까지 좀 올라갈 수도 있다에 대한 경고에 대한 거죠.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신속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연착륙, 이분은 좀 회의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사실 JP모건 체이스가 2023년 역대 최고의 실적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회사의 순이익만, 연간 순이익만 496억 달러니까 65조 정도. 이게 2022년의 순이익보다 한 32% 늘어난 거예요. 엄청 장사 잘한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엄청 성과를 냈는데, 그리고 2024년 1월 이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아직 미국의 인플레이션 쉽게 둔화되지 않을 위험 남아있고, 그리고 미국 재정 적자 얘기도 하면서 글로벌 재무장,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국방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무역구조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 경제, 사실 미국 경제가 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들여다보면 재정 적자 지출, 그러니까 정부의 부양책과 정부의 막대한 이 재정 지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끌고 가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근본적인 경기가 바뀌었다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2024년 1월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24년 4월에 주주연례 사안에서도 마찬가지 그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연례 사안에서 뭔 얘기가 또 나왔냐면요. BIA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 회사 JP모건 체이스에 31만 명 직원이 있는데, 이 모든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거다. 즉 모든 직원의 업무에 지원 역할도 할 거고, 일부는 대체 역할도 할 거다. 즉 직원 업무를 AI로 대체하거나, 그래서 직원들을 재교육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인력 구성에 대한 영향을 미쳐서 재편이 필요할 수 있다. 즉 구조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주 서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됐던 메시지들이 인력 구조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외부 상황들, 다중위기, 복합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황들이 안 좋을 수 있다. 위기에 대한 경각심 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메시지였고요. 사실 중동에서 어떤 전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이런 상황들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죠.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전 세계에서 석유 수송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진 해협에
이란이랑 맞닿아 있는 거죠. 이란 국경이 있는 데다 보니까 만약에 이 동네에서 전쟁이 나거나 어떤 무력 충돌, 이란이 봉쇄를 하게 된다거나 이러면 사실 상황은 더 악화될 거고, 이 전쟁이 두 나라간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란뿐이 아니고 확전되어서 중동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여기에다가 미국 개입하고 러시아 개입하고 이렇게 되면 상황이 아주 커지죠. 이렇게 됐을 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유가 이슈 발생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발생하고, 이거는 세계 경제도 세계 경제지만 사실은 우리 경제가 제일 타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선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흥미롭게도 이번 주주선에 회사 실적이나 경영 얘기, 시장 상황 이 얘기 말고도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경영자가 지금 시기, 위기가 고조된 시기에 어떤 리더십, 어떤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은 직원일수록 존경받는 리더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한다. 즉 리더가 비난을 남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책임지라 이거죠. 결과에 책임지고 또 과감하게 혁신하건 대안을 찾건 이 과정에서 욕 먹더라도 끌고 나가는 건 리더다, 이 메시지고요. 거기다가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건데요. 선입견, 관성,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산업 구조도 그렇고 기술 재편, 인력 재편, 글로벌 상황 재편, 이 변화가 많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리더가 과거의 관점이 아니고 지금 바뀐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리더는 생각을 잡고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더는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사실 리더 역할은 비전을 제시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리더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주사원에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썼냐 봤더니 이게 바로 지금 시기 스트롱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메시지 같아요. 놀랍게도 제가 쓴 이 리더의 각성, 스트롱 리더십에 대해서 책에서 나오는 리더십에 대한 맥락과 제이미 다이먼의 주주사안에서 나왔던 리더십의 맥락에 연결되는 지점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준비한 것도 그만큼 위기 상황이 증폭되고 있고, 이런 시기의 리더는 사실 과감해야 되고 인력 재편부터 글로벌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 어떤 사람,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될 건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될 건지, 그리고 조직에서 리더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될 건지.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JP모건 체이스 주주의 서한, 기회 되시면 찾아서 한번 보셔도 좋고, 이 책을 통해서도 그 맥락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2024년 위기는 원치 않지만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